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Exercise 4 어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경고를 하자면 이 글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일단 논리 구조 자체로 너무 복잡하고요. 단어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무엇보다 진짜 어려운 건 이 글의 뉘앙스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크게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문제를 풀기 위한 입장에서 접근해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 디테일한 접속사 이런 것들을 접속사, 접두사 이런 걸 잘 보면서 이 글의 논리 구조를 잘 파악해야 돼요. 어떤 구조로 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 글의 뉘앙스입니다. 여기서 의문문도 몇 개 나오고요. 예시도 나오는데 그게 무슨 뉘앙스로 드는 예시고 무슨 뉘앙스로 물어보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의문문 이런 것들의 뉘앙스들을 잘 파악해야 되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나 진짜 밖에 안 나가게? 이게 무슨 뉘앙스예요?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밖에 나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의문문도 한국어랑 마찬가지로 영어에도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고, 세 번째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인식 탈피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앞에도 나오죠. ethic, 윤리 혹은 moral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은 거지. 좋은 거지. 착한 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탈피해야 돼요. 그렇게 이런 건 무조건 좋은 단어들이지, 좋은 걸 나타내고 있는 단어들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글을 읽게 되면은 글이 막 산으로 갑니다. 그냥 완전 나는 우주에서 살다 온 백지 인간이요 하고 글을 읽어야지 그나마 나을 겁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끊어서 읽을 거예요. Some ethicists think. 몇몇 윤리학자들은 생각한대요. 여기는 사실 그래서 뭐가 생략돼 있는 거냐면 하나하나 할게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디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절이 어디까지 묶일까요? 당연히 끝까지 묶입니다. 그렇죠. 몇몇 윤리학자는 생각한대요. The motive of duty involves an obation with abstract morality. 볼게요. 자, The motive of duty 이 말이 아마 한 10번 이상 반복이 10번 좀 과정이지만 어쨌든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the motive of duty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직역해 볼까요? 직역하면 뭐예요? 이제 의무 동기라는 거예요. 의무 동기. 근데 duty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약간 도덕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무라는 약간 그런 게 좀 들어있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involves 이게 동사죠. 이게 수반한대요. 뭐를 수반하냐면 an obsession, 아까 obetion이라고 잘못 얘기했죠. obetion은 침략이라는 뜻입니다. an obsession, obsession을 수반한대요. obsession은 뭐냐면 이 밑에다 제가 딱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 motive of duty, 이거 의무 동기였고 이건 뭐였어요? 윤리학자죠.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obsession 뒤에 그 다음에 다른 단어들이 나올 텐데 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강박이란 뜻이에요. 그럼 들어봐요. 이 강박이란 단어에 좋은 뉘앙스가 있어요. 나쁜 뉘앙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를 정말 깨끗하게 잘해서 내가 청소를 해서 좋은 사람한테 야, 너 강박증 있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부정적인 뉘앙스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뉘앙스. 그래서 그냥 강박이라는 것만 알면 안 되고 강박에다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이게 가지고 있는 말이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이와 같이 ethic, moral, vice는 아니에요. 이거는 반이어요. 잘못 갖고 온 거예요. ethic이라는 건 뭐예요? 윤리라는 거예요. moral도 도덕, 윤리, right thing, 옳은 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비슷한 뜻이죠. vice는 반이어요. 악함이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했을 때는 이걸 뭘로 인식해요? good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아니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라고 제가 판서를 해놓은 겁니다. 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해서 이런 의무 동기들은 수반한대요. 집착을 수반하는데 강박을 수반하는데 뭐에 대한 강박이냐면 abstract morality 추상적인 도덕성에 대한 강박을 수반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무 동기라는 거를 가지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강박이. 추상적인 도덕성에 대한 강박이.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콤마가 찍혀있죠. 이럴 때는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을 수식해준다고도 얘기하고 저는 알아듣기 쉽게 뭐라 그러냐면 보충 설명이라 그래요. 앞에 있는 걸 보충 설명해주는 거예요. A kind of fetishizing 이게 뭐냐면 집착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kind of fetishizing이라는 거예요. abstract morality, kind of fetishizing.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abstract morality를 수식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앞에 있는 문장을 수식하긴 하지만 obsession을 수식하는 거예요. 강박은 강박인데 뭐냐면 집착하는 강박이라는 거예요. 근데 that은 뭐예요? 관계대명사라 그래요. 여기서 that amounts to a vice. 이 amounts to라는 단어를 조금 잘 살펴봅시다. amounts to가 뭐냐면 밑에 써놨어요. 이르다라는 거예요. 이르다. 근데 아까 vice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moral, ethic 이런 거랑 다른 거라 그랬죠. 이건 뭐야? 악함 이런 거예요. 그죠? 뭐 vice president에서 CF로 좀 알아두면 뭐 vice president 해가지고 부통령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악함,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fetishizing 집착은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악한 것에 이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abstract morality라 그랬잖아요. 추상적인 어쨌든 도덕성에 대한 강박인데 이것은 집착의 종류이고 악함으로 이어진대요.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abstract morality에 대한 obsession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여기서 무슨 표현을 썼으니까? vice란 표현을 썼으니까. vice에 이르는 거니까. 이것까지 이해됐죠? imagine 무슨 문이라 그래요? 명령문이라 그래요. 상상해봐라. 예를 들어서 자, that 이하를 imagine 하라는 거예요. imagine that 해서 for example은 이건 사입된 거니까 이렇게 imagine that 이렇게 엮인다고 보면 됩니다. that 미셸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살짝 좀 구어체에 가깝게 쓰인 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미셸이라는 걸 제가 찾아봤어요. 위키디피아에. 혹시 무슨 역사적인 인물이나 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철수 이런 거예요. 자, that Michelle visits a friend in hospital. 그러니까 미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visit a friend in hospital. 병원에 있는 친구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병문안 갔다는 거예요. 자, ultimately의 형광펜. 진짜 중요해요. 왜 ultimately를 썼을까라는 걸 계속 생각해 보세요. Ultimately because he just want to do the right thing. 그저 그가 옳은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했대요. 얼핏 들으면 아무렇지 않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병원에 여러분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친구 병문안 갈 때. 오늘 해야 될 옳은 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moral이랑 right thing이랑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죠? morality, right thing. 그러니까 그저 나는 그리고 참고로 앞에서 morality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했죠. right thing을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뭐 얘기하고 이런 건 다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는 거예요? right thing을 하기 위한 일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다시 뒤에 읽어봅시다. Michelle, blah blah blah, moral integrity. 참고로 integrity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알아봅시다. integrity라는 것은 뭐냐면 진실성이라는 말이에요. 자, 잘 생각해봐요. 여기서 moral integrity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대응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보면은 once 앞에 just라는 게 나와요. right thing. 그러니까 just는 저는 integrity에 대응된다고 봤어요. right thing은 moral에 대응된다고 봤습니다. 이건 분명하죠. 솔직히 말해서 integrity가 진실성이 just에 대응된다고 보긴 힘들지만 저는 약간 그런 뉘앙스를 좀 찾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가 뭐를 숨기고 있다 혹은 나타내고 있다, 전시하고 있다. moral integrity를 땡땡땡 하고 있지만 but 자, 빈칸은 다음에 찾아볼게요. 뒷줄만 읽고. 하지만 wouldn't it be more appropriate, more virtuou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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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고 있죠. 들어보세요. 자, 미셸이 도덕적인 진실성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moral이랑 right thing이랑 엮인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가 여기서 미셸이라는 사람이 나는 병원 왜 갔어? 그냥 궁극적으로 옳은 일 하기 위해서 갔어. 그러면 도덕적인 진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숨기고 있는 거예요? 숨기는 건 어떤 거예요? 난 도덕적으로 한 일이 아니야 라고 숨기는 거죠. 근데 대놓고 나는 그냥 거기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거야.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익스히빗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왠지 컨슬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왜냐면 이건 그냥 숨기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뒷문장을 읽어보자고요. 익스히빗이라고 해보고 but 제가 여기서 바로 등장한 게 이거예요. 뉘앙스 파악해야 돼요. 의문만 나왔죠. 이게 무슨 뉘앙스의 한 말인지. But wouldn't it be more appropriate? 이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혹은 more virtuous, 더 도덕적이지 않을까? 여기서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moral integrity, 도덕적인 진실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이게 더 도덕적이지 않을까? 이게 맞지. 도덕적인 진실성을 감추고 있지만 이게 더 도덕적이지 않을까? 이상하잖아요. 이미 도덕적인 진실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게 더 도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에서 답이 exhibition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 moral virtues에서. 그러니까 이미 virtuous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게 더 virtuous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exhibit이라는 말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드디어 나는 이게 답이다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라고 얘기하면 틀려요. 이게 확실합니다. 여기서는. 앞에까지는 추측이었어요. 이게 좀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뒤에서 more virtuous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게 확정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더 도덕적이지 않을까? To just be motivated ultimately by a concern for his friend's well-being. 뭐가 더 도덕적이냐면 혹은 뭐가 더 적절하냐면 to just be motivated. 그냥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그냥 이거를 원인으로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아까도 마찬가지로 ultimately를 썼었어요. 앞에서 주목합시다. 이번에는 궁극적으로 뭐 한다? 이 필자가 제안하는 건 뭐예요? 이게 더 낫지 않아? 이런 뉘앙스죠. 여기서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바로 by concern for his friend's well-being. 그저 그의 친구의 안녕에 대한 걱정하면 친구가 걱정돼서 i.e. altruism. i.e.altruism이라는데 i.e는 보통 어떤 뉘앙스로 쓰이냐면 자 이건 제가 i.e가 특별하게 쓰이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Wait a second. i.e는 보통 이렇게 쓰이는데 잠깐만요. i라는 거는 원래 어디서 온 말이냐면 i라는 말은 라틴어 이드 이스트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즉 이런 뜻이에요.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혹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약간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얘는 부가적으로만 알아두세요. 해가지고 그냥 예컨대 이타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뉘앙스죠. 미셸이 그냥 친구한테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친구 병문안 간 것보다는 친구가 걱정돼서 혹은 이타심 때문에 갔다는 게 좀 더 적절하고 도덕적이지 않아? 라는 뉘앙스예요. 한마디로 이 필자는 앞서 언급했던 그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진심으로 친구를 걱정하는 이타심에서 하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거예요? 후자가 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여기서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뉘앙스가 더욱더 확실해지는 파트가 바로 어디예요? or이에요. or consider patients. 환자를 여긴대요. 뭘로 여기냐면 발음이 진짜 어려워요. 발음 연습해왔거든요. 자, screw velocity. screw velocity가 뭐냐면 세심증이래요. 양심적인 세심증. 그러니까 야 생각해봐. 그 진짜 by concern for his friend's well-being. 친구의 안녕이 걱정돼서 혹은 이타심 때문에 병원 가는 게 맞겠어? Or consider patients with scarcity. 양심적인 세심증 때문에 가는 게 맞겠어? 자, 양심적인 세심증에 대해서 또 보충 설명을 하겠죠. 콤마가 있는 거 보니까 a form of obsessive compulsive래요. 자, obsessive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강박, 부정적인 거라 그랬어요. compulsive는 또 뭐예요? 이거는 compuls가 compulsive는 뭐냐면 약간 컨트롤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여기서 조절이 힘들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장애 받죠. 조절이 힘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동정심, 이타심, 친구에 대한 걱정 이것 때문에 병원 가는 게 맞겠어? 아니면 세심증 그게 뭐냐면 강박적으로 조절이 불가능한 disorder 이거에서 완벽하게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의 뉘앙스가 드러나는 거예요. disorder가 뭐예요? 멘탈 디스오더라고 들어봤죠? 정신병. 한마디로 이걸 장애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강박 장애 때문에 가는 게 맞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야 친구 병문안 가는데 진짜 걱정돼서 가는 게 맞겠냐? 강박장애 때문에 가는 게 맞겠냐? 그러면 강박장애 때문에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걱정돼서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걱정돼서 가는 게 좋다는 거죠. Disorder, that 관계대명사예요. Commonly involve 수반한대요. 뭘 수반하냐면 an excessive concern, 과도한 걱정을 수반한대요. With doing the right thing. 또 나와요. 이 강박증은 또 무슨 강박증이에요? 옳은 걸 해야 된다는 강박증이에요. Understand? 다시 필자는 계속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진심으로 가고 싶어서 가야지. 도덕적인 일 하기 때문에 강박증 때문에 가는 건 잘못됐다. 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 딱 보여야 돼요 눈에. 자, 또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주목하고 싶은 구조가 있어요. 아까는 찍 하고 줄거서 필요 없어 보였죠? 여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for example이라는 말을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미셸이라는 영희, 철수 이런 것처럼 사람 예시를 들어서 여기서 또 뭐야? suppose, 가정해라. for example이랑 비슷한 거죠. Bridget라는 새로운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글의 구조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색깔 해보자. 이 글의 구조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 아이고 참 너무 크게 묶었구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미셸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는 뭐 브리젯에 대한 이해.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 무슨 구조라 그래? 이런 걸 병렬 구조라 그래. 맞죠? 오케이. 자, 가정해라. 자, 이거 진짜 구분 분석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suppose 명령문이잖아요. suppose Brit and shoulds이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글이 막 이상해지거든요. 제가 그냥 미리 이건 알려드릴게요. suppose 대시예요. 그럼 글이 확 달라집니다. 가정해라. 대기하를 가정해봐. 그 주어가 좀 길어요. Bridget and shoulds이 발음 잘 못하겠어요. 들어볼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니까. anxiety. 자, anxiety. 가정해라. 브리젯의 anxiety는 뭐냐면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불안감을 가정해보라는 거예요. 자, 잘못 말했다. 데디아를 가정하라는 거죠. 자, 브리젯의 약간 불안함이래요. About violating moral rules 이거예요. 자, 이게 주어예요. 이 대절에. 그래서 브리젯의 불안함인데 뭐에 대한 불안함이냐면 도덕적인 규칙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브리젯의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leads her, 이끈다는 거예요. 그녀를. 어디로 이끄냐면 to have an overwhelming concern. 어디로 이끄냐면 과도한 concern, 걱정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To make sure she's not accidentally poisoning her customers' food. 그녀가 확실하게 어떠한 걱정이냐면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녀가 실수로 그녀의 손님의 음식에 독을 타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걱정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브리젯의 불안함이. 이게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죠. 계속 이 디스오더로 엮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브리젯 가정해라. 뭘 가정할까? 브리젯의 불안함. 무슨 불안함이냐면 도덕적인 규칙을 위반한다는 불안함이 어디까지 나간 거예요? 과도한 걱정. 무슨 과도한 걱정? 실수로 손님 음식에 독 타지 않을까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걱정.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That's considerate. considerate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손. 자,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아요. 왜냐면 이거랑 헷갈려서 그래요. considerable. 또 하나 더 consider. 일단 consider 제 기본적인 뭐예요? 고려하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considerable. 고려할 만한. 그렇게 하면 바로 그날 수능 조집니다. 고려하다가 아니라 뭐예요? considerable은 잘못 말했다. 중요한 이런 거예요. 중요한. 중요한. considerate는 뭐예요? 사려 깊은. 완전히 다들 뜻이 달라요. 꼭 암기해두세요. 해서 그것은 사려 깊대요. 오케이? 사려 깊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야, 이렇게 가정해봐. 브리젯이 손님 음식에 독탈까봐 걱정하는 거 가정해봐. 그건 사려 깊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왜 그런 뉘앙스를 전 찾았냐면 그 다음 문장에 찾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But 그런데 Isn't the concern to be But isn't the concern to be moral? 여기서 끊어야 돼요. 이게 아닌가. Concern to be moral.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걱정이 leading to, 그러니까 isn't the 이거면 그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이어야 to be 그러니까 concern인데 뭐냐면 to be moral. 여기까지 분석해줘야죠. 그러니까 걱정이 무슨 걱정이냐면 moral.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걱정이 leading to. 어디로 이끄는 것은 아닌가.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블라블라블라 motivation. 무슨 동기로 이끄는 건 아닌가. For preparing safe food. 안전한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땡땡. problematic은 뭐예요? 문제 많은 혹은 결점 없는 동기로 이끄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 이 글의 뉘앙스를 파악 못한 사람은 답을 죽어도 못 찾아요. 왜냐 앞뒤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아마 이 제 해석을 잘 따라온 사람이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뭐예요? problematic이에요. 왜? 앞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금 disorder 혹은 뭐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런 뉘앙스들을 쓰면서 오직 도덕적인 동기에 의해서 다른 이타심 같은 거 생글이 필요 없어 난 옳은 일만 할 거야 이런 거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브리짓의 손님의 음식 독탈까봐 걱정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But 하지만 이 도덕에 대한 걱정이 어디로 이끄는 것 문제 있는 동기로 이끄는 건 아니야? 음식 준비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브리짓의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비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Shouldn't she just be motivated by concern for others' well-being rather than obsessing over avoiding immorality? 잠깐 지금 이거 보니까 살짝 앞서 본 문장의 구조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색깔이 없어졌어. 볼게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By concerning for his friends' well-being이라고 했죠.
오케이? 그럼 뽑아봤어요. by motivated by concern for well-being. 또 나왔네, 그죠? 맞죠? 그러니까 또 이거예요. Shouldn't she just 그녀가 동기부여돼야 되는 거 아니야? Concern for others' well-being. 다른 사람들의 안녕에 거대한 걱정으로 동기부여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보다는 rather than obsessing over 강박관념을 갖는 거. 어디로 강박관념 받아요? Avoiding immorality. immorality는 뭐예요? 앞에 임이 붙였잖아요. 임은 부정적 부사예요. 그래서 moral 부도덕한 거예요. 부도덕을 피하기 위한 강박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안녕에 동기부여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예요. 다시 앞서 뭐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shouldn't she가 나오면서 다시 problematic이라는 게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게요. 다시 미친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손님 음식 독탈까봐 막 걱정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얘기합니다. That's considerate. That's considerate. 그건 사려 깊지. 하지만 그것은 걱정이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걱정이 문제 있는 동기로 이끌고 있는 거 아니야? 음식 준비하는 거에 안전한 음식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그녀가 동기가 부여돼야 되는 건 아닐까? 뭐 때문에 동기 부여돼야 되냐? 다른 사람들의 안녕, 즉 다른 사람에 대한 걱정 때문에 동기 부여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녀가 비도덕적인 걸 피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보다는 이거에 의해서 동기 부여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야? 딱 뉘앙스가 딱딱딱 맞죠. 그래 흐름이 너무 자연스럽죠. Such examples. Such example? 바로 여기서 또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글이 두 개 예시로 구성돼 있다 그랬죠. 그걸 다시 한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예시들은 아마 제한할 거래요. that 이하를 제한할 거다. The motive of duty 또 나왔어요. motive of duty 의무 동기래요. 자 다시 의무 동기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강박관념 유발하니까. 그럼 뭐예요? secure는 지킨다는 거예요. alienates는 어디로부터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해볼게요. 네, 이것도 C가 사실 제일 찾기가 어려워요. 해볼게요. The motive of duty alienates us. 근데 사실 이게 다른 게 secure라서 좀 더 헷갈릴 거예요. 만약 이거를 갖다가 secure가 아니라 5개 정도 단어를 해놓고 찾으라 그러면 진짜 어려울 거예요. 빈칸 추론으로. 그러한 예시들은 아마 제한할 거래요. 대디아를 제한할 거다. The motive of duty.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도덕 의무가 땡땡땡한데요. 우리를 어디로부터 더 사실 근데 이것도 그래요. secure us from도 말이 되겠다. 하여튼 자 우리를 뭘로부터 뭐뭐뭐 하냐면 the personal attachment. 여기서 저는 또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attachment, personal attachment라는 걸 잘 봤으면 좋겠어요. attachment는 뭐냐면 사실 애착이라는 뜻이에요. 애착 인형할 때 그 애착. 이제 인간적인 애착. 사람 인간적인 애착인데 뭐냐면 that often provide us with moral obligation in the first place. 그러니까 motive of duty가 우리의 인간적인 애착. 여기서 인간적인 애착이 나타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인간적인 애착이 뭔데? 심지어 어태치먼트를 애착이라고 해석조차 못하는 학생이 태반이었을 겁니다. personal attachment가 뭐예요? 바로 altruism이에요. 이타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뭐랑 대비돼요? 앞서 얘기했던 ethic, moral, right thing 이런 강박적인 굉장히 obsession한 것들과는 대비되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적인 애착 that often provides us moral obligation in the first place. 우리가 도덕적인 의무를 첫 번째로 한다. 이게 뭐냐면 이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정상적인 도덕적 행위예요. 사람에 대한 애착 in the first place라고 얘기했잖아요. provide us with moral obligation in first place. 우리에게 제공한대요. 도덕적인 의무를 첫 번째로 제공하게 하는 in the first 도덕적인 의무를 첫 번째로 하도록 제공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personal attachment가 가끔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죠. personal attachment 즉 인간적인 애착 때문에 사람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랑 the motive of duty의 성격이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motive of duty는 어때요? 난 도덕적이어야 돼. 도덕적이어야 돼. 도덕적이어야 돼. 인간 이타심 따위 다 필요 없어. 나는 도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할 거야. 이런 마음인 것이고 personal attachment that often provide us with moral obligation.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moral은 앞서 얘기하는 moral이랑은 딴판이에요. 이건 진심 마음속으로 나온 도덕적 강제란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이타심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secure이 아니라 alienate, 떨어뜨린다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도덕적인 의무는 도덕적인 똑같은 의무예요.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the motive duty는 의무적인 거예요. 야 반드시 옳은 일 해야지 이런 거냐 혹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제 돕고 싶으니까 도와야지 이런 것이냐의 차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의무는 이런 인간적인 애착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서 강박 속에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lienate가 답이 돼서 지금 제가 가려놨지만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제발 부디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 구조 자체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설사 제가 봤을 때 이건 해설지를 본다 그리고 한국말로 쓴 글을 본다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이 글의 논리 구조를 하나하나 파악을 하면서 좀 읽는 연습을 해서 사실 뭐 수능이 전부 이렇게 나오면 수능 뭐 평균이 60점도 안 나오겠죠. 한두 문제 킬러로 이렇게 어렵게 나올 텐데 이런 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